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칠레에서 광산 붕괴로 매몰됐던 광부들이 70여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산호세 구리광산의 광부 33명이 매몰되어 모두 사망했다고 생각했지만 17일 후에 놀랍게도 광산을 뚫고 내려간 구조대의 드릴에 피신처에 있는 33명이 모두 무사하다는 쪽지가 올라와 그 52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지하 700m에서 총 69일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소량의 비상식량을 모두 공평하게 나누며 서로 공동체적 행동으로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의 33이란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현실에 사는 그들의 삶은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해 대부분 적은 연금과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고 심리적 트라우마로 광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칠레 법원이 1인당 약 1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라고 판결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심지어 고용주들이 이들을 다시 지하경도로 내려보내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영화 33에서 반데라스가 연기했던 마리오 세풀페다 광부는 여러 강연과 TV 프로그램에서 우승해 많은 수익을 얻자 자신의 이야기를 팔아 돈을 버는 광부들을 다른 이들이 시기하여 현재 광부 33명은 더 이상 함께 모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에서 같이 살아 돌아왔지만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분열을 보며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한 미국 영화 아이스 로드입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다이아몬드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의 광부들이 갱도에 매립됩니다. 이들을 구출할 유일한 방법은 30시간 내 해빙에 접어든 아이스로드를 횡단해서 구조용 파이프를 운반하는 것뿐인데 영하 50도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와 눈폭풍이 도사린 하얀 지옥 위니펙 호수위를 지나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미션의 수행자로 선택된 트럭 운전사 마이크는 대형 트레일러 세대와 구조팀을 이끌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아이스로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룹 부활의 보컬 박완규의 노래 비밀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빈 의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어두운 눈을 감고래 너와 나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날을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그리워서 너의 이름으로 부르곤 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넌 내 안에 늘 있나 봐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너의 이름으로 부르곤 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난 내 안에는 있나 봐 있나 봐 북미의 가장 추운 지역에서 운전사들은 30톤 트럭을 타고 75cm 미만의 두께의 얼어붙은 강과 호수, 얼음 바다 위의 인공도로를 횡단한다. 이 도로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어떤 운전자들은 이를 자살 임무라고 표현한다. 이 도로들이 소위 아이스 로드란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북극권 및 695km 캐나다 매니토바주 카트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광부들이 갱도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메탄 감지기가 꺼져 있었고 그 시각 운반 트럭이 지나가던 노천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갱도의 광부들이 비상대피를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연쇄 폭발로 갱도가 막히고 부상자와 광부 26명이 매몰되고 맙니다. 한편 트럭 운전사 마이크는 이라크 파병 후 트라우마로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 거티를 동료들이 놀려대자 상대를 보온병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생 거티를 제한군인 병원에 맡기려고 하지만 의사가 수많은 진정제를 먹이며 장기 입원을 시키려고 하자 동생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광산의 사고 수습이 기존 장비로는 광부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담당 장관에게 보고가 되는데 필요한 장비는 30톤 무게의 90m 파이프와 5m의 웰헤드란 장비였고 비행기나 헬기 등 그 어떤 운송수단도 불가능하기에 화물 트럭으로만 싣고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광산 안전 담당관이 트럭회사의 골든 로드를 찾아와 카트카 광산 6번 터널이 붕괴됐다며 400km 넘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이스로드를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트레일러 팀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가수 태연이 부릅니다. Fine. 찢어진 종이 조각에 담아낸 너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Yeah,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나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
It's not fine. 머리를 지금 묶은 채 어지러운 방을 정리해 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움직이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의미 없는 농담 주고받는 대화 사람들 틈엔 난 아무렇지 않아 보여. 부딘 척 웃음을 지어 보이며 너랑 그늘을 했어. 외면해보지 마. 우리 마지막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잘 지내라는 말이 전부였던 담담한 이별.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그말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트럭을 마련해야 하는 마이크는 동생 커티와 함께 운전사와 정비사를 급히 구하는 응급 구인 문자를 받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4월의 해빙기에 아이스로드를 횡단해야 하는 죽음의 길이었고 이미 시즌이 끝나 떠나버린 다른 트럭 운전사들이 없기에 아이스로드에 경험이 있었던 운전사들에게 문자를 급히 보내요. 결국 선발된 인원들은 총 5명으로 사장 골드로드와 마이크, 정비공인 동생 거티, 여성 운전사 탄투,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바르니인데 참가자 4명에게는 성공 보수로 총 20만 달러, 개별 5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에 만약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목까지 챙길 수 있다는 계약서에 모두 서명을 합니다. 3명의 운전사들은 배정받은 트레일러에 3개의 동일한 구조장비를 나누어 실어 혹시 실패할 것을 대비해 출발하게 됩니다. 광산에 광부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30시간 이내이고 가야 할 도로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안전을 기하며 일명 황소 주행이라는 정차 없이 계속 400km 이상의 빅로와 설산을 쉼없이 계속 달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운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태양의 열기에 의해 얼음이 점점 녹고 빅로의 트럭의 무게 압력이 가해져 갑니다. 설상가상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 골드로드의 트럭 엔진에 연기가 나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멈추지 말아야 했던 황소주행의 첫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추억의 그룹 조 트리오의 노래입니다. 먼 날. 힘을 줘 정말
나만 몰래 장난친 거라고 말했죠. 그대 그런가요? 정말 그리 잔인한가요? 나에게 그대뿐인 걸 알겠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말해요. 미안하단 말로 안 되나요? 나 아닌 선택을 돌리기엔 늦었나요? 다른 맘을 다시 한 맘을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요. 너는 날 잊혀질래요? 이 얼굴을 우리의 많은 날 특별했죠. 그대 그런가요? 정말 그리 잔인한가요? 나에겐 그대뿐인 걸 알겠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말해요. 미안하단 말로 안 되나요? 나 아닌 선택을 돌리기엔 늦었나요? 단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요. 너는 날 잊혀질래요? 이 얼굴을 떠나는 그대 모습 너머로 고백한 맘을 다시 한 맘을 마음을 열어 날 불러봐요. 너는 날 잊혀질 우리의 이름은 그대의 입으로 낮은 마이크의 동생 커크의 탁월한 실력으로 골드로드의 트럭은 순식간에 수리가 되었는데, 출발하려던 찰나 빙판이 깨지면서 트레일러의 와이어에 사장 골드로드의 발이 감겨 빙판 속으로 트럭과 함께 얼음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두 대의 트럭만이 급히 와이어를 연결하여 출발하지만 빙판에 가해진 충격파가 계속 트럭을 쫓아오며 다가옵니다. 결국 두 대의 트럭이 서로 비틀거리며 전복되는데 다행히 코앞에서 충격파는 멈춥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인 바르니는 여성 운전사 탄투가 골드로드와 과거에 좋지 않은 다툼이 있었고 그 보복으로 출발 전에 그 트럭을 만진 것을 보았다며 마이크에게 그녀가 이런 일을 일으킨 범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탄투가 권총까지 꺼내며 자신의 오빠가 광산에 갇혀 있기에 지원했다고 반항을 하지만 범인으로 생각해 손을 묶여 제압을 당합니다. 넘어진 트레이를 일으켜 세우고 탄투의 신원 사실을 확인하는 무전 통화를 한 후 출발 전 화물 상태를 확인하러 마이크와 커크가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바른이가 화물칸의 문을 밖에서 잠궈버립니다. 사실 바른이는 카트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비밀리에 이번 구조 요청을 방해하여 실패로 만들기 위해 투입된 용병이었고, 사고의 명분과 광부들에게 돌아갈 보험금 문제, 그리고 언론에게 도착하지 못한 구조대를 보여주어서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부들을 모두 구해지 못했다는 큰 그림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바른이는 마이크와 거티를 제거한 줄 알고 탄투를 화물차 운전대에 묶여 앉히고 이 일을 일으킨 범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수 박보람이 부릅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줘요. 이런 게 사랑인 건가요? 그대란 사람 내게 두근거리게 한 줄도 모르고 그저 감기에 걸려 이렇게 열이 나고 아파서 밤새 뒤척인 줄 알았죠. 그대가 옮긴 사랑 때문에 잠 못 들고 있죠. 어떡하죠? 거짓말이라도 해줘요. 그대도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이 뛰는 게 이러다 큰일 나죠. 어떻게든 해주세요. 나 그대가 없는 하루 때문에 몰래 울고 있죠. 어떡하죠? 거짓말이라도 해줘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내 곁에 다시 돌아와 준다고. 우리 같은 곳을 보면서 잊지 못할 사랑을 해봐요. 이대로 내 곁에 있어요. 그대도 나 없으면 안 되죠. 잠시 멀어져도 한 발 더 멀어져도 우리는 만날 수밖에. 그대는 또 다른 나라서. 갇혀진 트레일러 안에서 설치된 에어컨을 부수면서 탈출한 마이코와 커티는 빙판에 박힌 트럭과 트레일러를 간신히 꺼내어 탄투를 인질로 태우고 떠난 바른이의 트럭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갱도에 갇힌 광부들은 산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자 강성 관리자가 부상당한 광부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니 인위적으로 제거해서 건강한 광부들이
산소를 나누어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선동을 합니다. 탄투의 오빠 코디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서로 몸싸움도 하고 결국은 구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보험회사 직원으로 유장한 용병 바르니는 아이스로드를 벗어나 마니통가교 16km, 광산 22km 산악길로 접어들어 타트카 광산 사장과 접선을 하는데 10여 명의 다른 용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기절한 척 있었던 여성 운전사 탄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르니는 산악 절벽 가드레일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트럭을 폭발시켜 떨어뜨리고 운전석에 탄투를 묶여 앉혀 놓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탄투가 정신을 차리고 트럭을 몰고 떠나며 무선으로 위기 상황을 마이크에게 알립니다. 곧이어 마이크와 커트가 물에 잠긴 트레일러를 제거하고 트럭만을 몰고 쫓아오는데 죽은 줄 알았던 마이크의 트럭이 쫓아오자 당황한 바르니는 스노우바이크를 탄 용병들과 합세해 목숨을 건 추격과 빙판에서의 액션이 펼쳐집니다. 가수 이상우가 부릅니다.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안녕이라는 말 대신 그대 창에 커튼을 내려도 너와 나 사랑했던 추억에 커튼만은 내리지 말아줘요. 지난 옛일은 모두가 아롱지는 사랑의 모습 눈물로 헤어지는 오늘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테니까 이별 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바람 이토록 모질게도 불었나 그대가 없는 하얀 밤들을 이젠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 아름다운 선물이라 하기에 이 세상은 사랑으로 불타는가 멀어지는 슬픈 그림 같은 그대 잊지 못할 내 사랑 이별 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바람 이토록 모질게도 불었나 그대가 없는 하얀 밤들은 이젠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 아름다운 선물이라 하기에 이 세상은 사랑으로 불타는가
뒤쫓아온 마이크와 커크의 트럭에도 스노우바이크 용병들이 제지하기 위해 따라붙는데 이라크 참전용사인 동생 커크의 용맹한 실력으로 격투 끝에 모두 물리치고 탄투가 몰고 가는 트럭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바이니가 이미 탄투가 모는 트럭에 연료 호스를 절단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서버리는데 마지막 남은 트레일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마이크의 트럭이 곧 도착하자 바이니는 주행랑을 치고 트럭에 연료를 보충해서 광산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때 도망친 바이니가 설산 위에서 여러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이 눈사태로 탄투는 큰 부상을 입고 트럭도 절벽 옆에 위험하게 걸쳐버리는데 광부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30시간이 이젠 약 45분밖에 남지 않았기에 트럭과 트레일러를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광부들은 점점 지쳐가고 광산의 사장은 구조장비 공급이 성공적으로 차단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이는 남겨둔 트럭을 몰아 집요하게 마이크를 쫓아오는데 다시 한번 마니통가교 호수 위의 빅노를 만나면서 치열한 트럭 싸움이 시작됩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탄투가 동생 커크와 함께 먼저 떠나고 마이크와 바른이가 결투를 벌이는데 결국 경험에 의해 호수 빙판의 파장을 이용한 마이크가 바른이를 트럭과 함께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부실한 마니통가교를 건너던 트레일러가 후진으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이크의 동생 커크가 몸으로 막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수 백아연이 부릅니다. 사랑인 듯 아닌 듯. 어쩌면 어쩌다 말하지 못한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기억 못해도 너를 향해 있어.
갖은 모험과 위험, 그리고 동생 커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0시간이 좀 넘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마이크와 탄투는 구조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광부들과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던 광산회사 사장 앞에 아이스로드를 횡단하여 당당하게 구조물품을 싣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갱도 속에 갇혔던 광부들은 모두 무사히 목숨을 구하게 되고 여성 운전사 탄투의 오빠 코디도 무사하게 갱도를 나오며 반갑게 포옹을 합니다. 가스 감지기를 끄라며 돈을 주고 사주했다는 사장의 비리가 밝혀지고 이때 마이크는 주먹으로 사장의 얼굴을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평생 소원했던 성공 보수료로 구입한 마이크의 캐노스 트럭에는 죽은 동생 커크가 희망했던 트럭이라는 번호표를 붙여가고 동생이 키우던 애완쥐에게 먹이를 주며 도로를 달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무게 30톤의 트럭들이 불과 얼음 75cm 두께의 아이스로드를 횡단하는 장면은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조나단 헨슬레이 감독이 그린 스크린과 CG를 최소화하고 실제 아이스로드의 풍광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고자 실제 캐나다 매니토바주 미니팩호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눈폭풍으로 촬영은 마치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수반했으며 보온 장비 구입비만 해도 수천 달러가 소요되었고 얼음 물속에 뛰어드는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한 리암 니슨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마다 찬물 샤워를 하며 추위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장감과 스케일을 중시한 제작진의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망망대해처럼 넓게 펼쳐진 아이스로드의 설원의 풍경을 관객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아이스로드였는데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믿고 보는 배우 리암 니슨은 몸을 사리지 않는 요령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 제한된 시간 내 불가능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든 구조팀이 해빙 직전에 아이스로드라는 위험 외에도 쉴 틈 없이 닥치는 위험들을 헤쳐나가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올해의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준 극한의 겨울 풍경을 생동감 넘치게 담아내는 동시에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도현 밴드 YB의 너를 보내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